다크 히스토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유럽 역사에서 가장 추잡하고 충격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를 파헤칩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그리고 악명 높은 캐스킨 레터의 이야기입니다. 그 편지들은 너무나도 외설적이고 너무나도 치명적이어서 메리의 명성을 산산조각내고 그녀를 왕위에서 몰아내며 결국 피비린내 나는 처형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소름 끼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편지들은 정말 메리 자신이 쓴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를 영원히 파멸시키기 위해 적들이 교묘히 날조해낸 위조물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사랑과 배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욕망, 살인, 그리고 정치적 음모의 거대한 그물에 갇힌 한 여왕의 이야기. 잉크로 적힌 글자조차도 칼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끝까지 함께하세요. 곧 여러분은 욕망과 음모, 그리고 왕조의 몰락을 불러온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메리 스튜어트는 겨우 태어난 지 엿새 만에 스코틀랜드의 여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왕관을 쓴 순간부터 그녀의 왕좌는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독수리처럼 그녀를 맴돌며 공격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회는 1567년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녀의 두 번째 남편, 헨리 스튜어트, 즉 달리경의 충격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달리는 당시 천연두에서 회복 중이었고 약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 그가 머물던 집은 거대한 폭발로 뒤흔들렸습니다. 그의 방 아래에 숨겨져 있던 화약통이 불타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포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폭발로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달리의 시신은 정원에서 발견되었는데 그는 목이 졸려 살해당한 상태였습니다. 즉시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누가 그를 죽이고 싶어 했을까? 여왕을 지배하려 했던 오만하고 권력에 굶주린 남편, 그리고 과거 메리에게 반역을 꾀하고 그녀의 비서 데이비드 리치오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음모에 가담했던 바로 그 남자. 모든 시선은 메리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알았던 걸까? 그녀가 그것을 방조한 걸까? 아니면 그녀 자신이 남편 살해의 음모를 꾸민 것일까? 그녀의 사촌,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위로의 말이 담겨 있었지만 경고 또한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속삭이고 있는 것을 숨기지 않겠다. 엘리자베스는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대가 이 사건의 복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달리의 죽음을 복수하지 않은 메리의 침묵은 소문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침묵은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로 변하게 됩니다. 달리경의 죽음이 메리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면 그 다음 그녀의 선택은 몰락을 확정지었습니다. 남편이 살해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메리는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아무도 아닌 제임스 헵번, 보스웰 백작이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보스웰이 여왕을 납치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가 메리를 강제로 범해 결혼을 강요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발적으로 결혼했든 아니든 피해는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귀족들에게 이것은 증거였습니다. 보스웰은 이미 달리의 살인자로 지목되고 있었고 그런 그와 결혼한 메리는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 아니라 남편의 죽음에 공모한 배신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군대가 모였습니다. 곧 스코틀랜드의 여왕은 버려지고 배신당하고 포위되었습니다. 극심한 압박 속에서 메리는 왕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아들 제임스가 이제 겨우 1살의 나이로 왕관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한때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강력했던 여인은 이제 자신이 다스리던 백성들에 의해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추문으로 시작되었던 속삭임이 이제는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메리의 선택은 그녀의 왕좌를 모래늪으로 바꾸어 그녀의 권력을 완전히 삼켜버린 것입니다. 패배하고 왕위를 빼앗긴 메리는 잉글랜드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사촌인 엘리자베스 1세가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증거를 원했습니다. 메리가 남편을 살해하고 스코틀랜드를 배신했다는 증거. 그리고 그때 하나의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은재 괴짝. 그 안에는 이른바 괴짝 편지가 있었습니다. 8통의 편지, 2개의 혼인 계약서, 그리고 12편의 소네트 추문으로 가득 찬 문서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메리는
보스웰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듯 했습니다. 소네트에는 열정과 헌신이 적혀 있었고, 혼인 계약서는 그녀가 달리가 죽기 전부터 이미 보스웰과 결혼을 약속했다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편지들, 그 속에는 음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자신을 납치한 것처럼 꾸미려 했다는 메리의 적들에게 이것은 궁극의 무기였습니다. 잉크로 적힌 글이 사슬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편지들은 수상했습니다. 날짜도 서명도 없었습니다. 출처는 메리의 이보고자이자 평생의 숙적, 제임스 스튜어트, 모레이 백작. 이것이 정말 메리의 진심 어린 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를 영원히 파멸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조작된 위조품이었을까요? 엘리자베스의 평의회에게 진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추문은 너무 매혹적이었고 너무 강력했습니다. 편지는 메리를 여왕이 아닌 간통자이자 음모자이자 살인자로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운명은 잉크로 봉인되었습니다. 메리 스튜어트는 결코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영국 평의회도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고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그녀는 여전히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끝났습니다. 괴짝 편지는 엘리자베스의 조언가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간통, 살인, 배신의 속삭임이 유럽 전역에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자신이 메리를 유죄라 선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명성에 남은 얼룩은 지워질 수 없었습니다. 잉글랜드에서 투옥된 메리는 무려 19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던전이 아니라 차갑고 울림 가득한 성에서 이름만 여왕일 뿐 실상은 죄수였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녀를 둘러싼 음모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톨릭 동맹자들은 그녀를 구해 잉글랜드의 왕좌에 앉히려 했습니다. 방 안으로 몰래 들어오고 나가는 편지들은 비밀 동맹과 암호화된 계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은 실패했고 배신은 점점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1586년 마지막 일격이 닥쳤습니다. 베빙턴 음모 엘리자베스를 암살하고 메리를 잉글랜드 여왕으로 옹립하려는 계획. 이번에는 도망칠 길이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첩자들이 편지를 가로챘고 메리는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587년 2월 8일 메리는 처형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순교의 상징인 붉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도끼가 떨어지기 직전 그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도끼가 내리쳤고 비극의 여왕의 삶은 끝났습니다. 그녀의 것으로 여겨진 편지들, 악명 높은 괴짝 문서들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배신이었을까요? 역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진짜든 위조든 단어가 한 여왕을 파멸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메리 스튜어트 여왕의 어두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관을 썼지만 성인이 되어 배신당하고 결국 치욕 속에서 처형된 여왕. 그녀의 삶은 단순히 왕자와 궁정으로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심과 스캔들, 그리고 피로 물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몰락시킨 중심에는 바로 편지가 있었습니다. 진짜든 위조든 그 편지들은 그녀의 육신보다 오래 살아남아 그녀의 유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섬뜩한 진실을 상기시킵니다. 권력은 연약하고 명성은 더욱 취약하다. 그리고 때로는 페니건보다 치명적일 수 있다. 이 어둠에 물든 역사의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저만큼이나 소름 끼쳤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배신과 망각된 진실, 그리고 어둠의 또 다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는 다크 히스토리아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기억하세요. 역사는 결코 겉보기만큼 깨끗하지 않습니다.